다음으로 만들어 볼 메뉴는 트리뷰 정보 수정 구조로 이루어진 화면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면 조회 조건 영역은 조회 조건의 검색어가 있으며 데이터 영역은 왼쪽은 트리뷰, 오른쪽 상단은 버튼 그룹, 하단은 폼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뷰는 모든 노드가 확장되어 있고 두 번째 노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은 트리뷰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버튼이며 아래에 추가, 앞에 추가, 뒤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폼 패널 컨트롤이 있으며 왼쪽에서 선택한 트리뷰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환경 특성 그룹과 사용 여부, 환경 특성 그룹명은 필수 입력 컨트롤이며 상위 그룹 코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상위 노드의 값이 설정됩니다. 조회 조건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트리뷰의 검색어를 포함한 노드를 찾아 이동합니다.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검색어가 있는 노드로 이동합니다. 노드를 다른 노드로 이동했을 때 이동한 노드의 환경 특성 그룹과 환경 특성 그룹명이 상위 그룹 값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상위 그룹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노드의 환경 특성 그룹과 그룹명 값이 상위 그룹의 초기 값으로 설정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저장 확인 스낵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또한 트리뷰에서 폼 패널에 필수 값을 입력하지 않고 다른 노드를 선택했을 경우 필수 항목 툴팁 메시지를 띄우고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버튼들도 저장하지 않고 다시 추가를 눌렀을 때 툴팁 메시지를 띄웁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조회를 계속할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현재 선택한 노드를 삭제하고 같은 레벨의 이전 노드로 이동됩니다. 환경 특성 그룹은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필수 항목이 없을 경우 툴팁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합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아이콘 툴바의 가장 왼쪽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과 메뉴 아이디, 타이틀은 모두 트리뷰 정보 수정을 입력하고 페이지는 엠프티 페이지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먼저 조회 조건 영역을 만들기 위해 캔버스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디션 패널을 추가합니다. 검색어는 컨디션 익스플로러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Add Search 컨디션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조회합니다. 검색어 공통을 더블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이제 데이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캔버스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은 기본적으로 속성에서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좌우 화면 분할을 위해 더보기 버튼을 눌러 스플릿을 클릭합니다. 왼쪽 컨테이너 아이템은 위드스를 300으로 입력합니다. 오른쪽 폼 패널과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단 테두리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프로퍼티의 스타일 속성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더 탑을 선택하고 선 굵기는 2픽셀, 선 종류는 솔리드, 즉 점선, 선 색상은 RGB 100, 100, 100을 입력합니다. 위드스를 선택하고 300픽셀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트리뷰를 추가합니다. 트리뷰를 선택하고 아이디를 트리뷰로 입력합니다. 오른쪽은 폼 패널을 추가합니다.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고 폼 컨트롤들을 추가합니다. 또한 트리뷰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폼 패널에 아이디가 있어야 하므로 아이디를 바인딩 폼으로 입력합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를 추가합니다. 라벨은 환경 특성 그룹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컨트롤을 선택하고 스테이트 속성을 필수로 변경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드롭다운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라벨은 사용 여부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컨트롤을 선택하고 스테이트 속성을 필수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고 라벨은 환경 특성 그룹명을 입력하고 컬럼 사이즈를 2로 입력합니다. 컨트롤을 선택하고 스테이트 속성을 필수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스크롤을 내려 컴플렉스 베이스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아이디는 AAA를 입력합니다. 읽기 전용에 체크하고 사이즈는 170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아이디는 BBB를 입력하고 읽기 전용에 체크하고 사이즈는 334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라벨을 선택하고 오른쪽 라벨 속성에서 상위 그룹으로 입력하고 컬럼 사이즈는 2를 입력합니다. 구분선을 입력하기 위해 폼 패널을 선택하고 더보기 버튼을 눌러 Add를 선택합니다. 아래 추가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박스를 추가합니다. 라벨은 비고로 입력하고 컬럼 사이즈는 2를 입력합니다. 컨트롤을 선택하고 멀티라인을 체크하고 하이트를 70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컨테이너 그룹 상단 테두리에 스타일을 추가하여 오른쪽 폼 패널 모양과 맞췄습니다. 다시 DFD 화면으로 와서 하단 캔버스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버튼 그룹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버튼은 그룹은 마우스로 끌어서 조회 조건 영역 아래에 놓습니다. 오른쪽 추가를 누르고 버튼을 3개 추가합니다. 첫 번째 버튼은 텍스트를 아래에 추가, 아이디를 btn append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를 앞에 추가, 아이디는 btn before. 세 번째는 텍스트를 뒤에 추가, 아이디를 btn after로 입력합니다. 이제 트리뷰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리뷰는 배열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백엔드 서비스에서 조회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프리레디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하는 함수 search 데이터를 선언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deuce.api.get은 API 서비스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수행하며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고 비동기 처리를 사용합니다. deuce.url.getAPI URL은 모듈 코드, 서비스명, API명을 입력받아서 서비스 URL을 생성합니다. 주석 예제에서 보면 서비스 URL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전송할 파라미터를 작성합니다. 예제에서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이후 콜백 함수에서 도는 요청 성공 시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res 파라미터명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트리뷰 데이터 소스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트리뷰 확장을 설정합니다. 트리뷰의 expand all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노드를 확장합니다. 다음 트리뷰 노드의 개수가 1개 이상일 때 두 번째 노드를 선택하고 아니면 맨 처음 노드를 선택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페일은 요청 실패 시 실행되는 부분으로 하단 스낵바에 오류 내역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메뉴 실행 시 자동 조회를 하기 위해 캔버스 레디 이벤트에 조회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벤트 목록에서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조회하는 함수 search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리뷰를 보면 트리뷰 타입, 즉 상태가 보이지 않고 undefined로 표시됩니다. 다시 DFD 디자이너 탭 화면으로 와서 트리뷰를 선택합니다. 트리뷰 타입을 탐색기 차트로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트리뷰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리뷰 타입은 설정하는 컬럼 데이터에 따라 타입이 바뀌므로 선택을 하더라도 타입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태를 설정하는 컬럼을 지정합니다. 상태 설정 컬럼은 트리뷰 프로퍼티 화면에 데이터 스플라이트 CSS 클래스 필드 속성에서 설정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컬럼인 CSS 클래스를 입력합니다. CSS 클래스 컬럼 데이터로는 탐색기를 나타내는 폴더, 페이지, PDF, HWP, DOC 등 많은 파일 확장자와 조직도를 나타내는 컴퍼니, 비즈니스, DPT, 온라인, 오프라인, ABS 등등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리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뷰 텍스트는 아직 undefined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트리뷰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트리뷰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컬럼은 트리뷰 프로퍼티 화면의 데이터 텍스트 필드 속성에서 설정합니다. 환경 특성 그룹명 필드를 입력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리뷰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사용 여부 드롭다운 리스트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탭을 누르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그리드 타입을 논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로컬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컬럼 스키마에서 시스템 정의 코드와 시스템 정의명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는 제이슨 컨버터 버튼을 누르고 애드로우 버튼을 2번 누르고 Y는 Yes, N과 No를 각각 입력합니다.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사용 여부 드롭다운 리스트 컨트롤을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오토바인드를 체크,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2를 선택하고 밸류 필드는 시스템 정의 코드, 텍스트 필드는 시스템 정의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트리뷰와 폼 패널을 연결하겠습니다. 트리뷰 노드가 변경될 때마다 오른쪽 폼 패널 컨트롤들의 값이 변경되므로 트리뷰 체인지 이벤트에서 작성합니다. 트리뷰를 선택하고 체인지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반대로 폼 패널 내부의 컨트롤 값이 변경되었을 때 트리뷰에 반영하기 위해 폼 패널 체인지 이벤트에서 트리뷰와 연결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그 전에 폼 패널 컨트롤들과 트리뷰 컬럼을 연결하기 위해 트리뷰 컬럼명을 폼 패널 컨트롤들의 아이디와 같게 입력합니다. 이제 폼 패널을 선택하고 체인지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리뷰에서 다르게 선택해보면 폼 패널에 값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폼 패널 내 컨트롤들의 값을 변경했을 때 트리뷰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버튼들의 클릭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입니다. 조회를 선택하고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 가이드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합니다.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만든 조회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노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검색어가 있을 경우 검색어가 포함된 노드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만든 서치 데이터 함수를 수정합니다. 캔버스 프리레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검색어를 포함한 노드로 이동하고 트리가 펼쳐지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함수는 크게 2개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검색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해당 노드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노드가 속한 상위 노드를 찾아 펼치고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함수를 서치 데이터 함수에서 호출하는 부분을 작성합니다.
기존 작성한 코드에서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 다음으로 작성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어가 있지만 하단에 검색된 데이터가 없다는 스낵바가 출력됩니다. 이처럼 트리뷰의 데이터 검색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트리뷰의 템플릿 속성에 데이터를 검색할 요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서 트리뷰의 템플릿 속성을 클릭합니다. 보여지는 컬럼과 숨겨지는 컬럼을 정의합니다. 앞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컬럼을 데이터 텍스트 필드에서 입력했습니다. 템플릿과 함께 작성했을 경우 템플릿에서 작성한 컬럼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검색어를 포함한 노드로 이동하고 해당 상위 트리는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검색어 텍스트 박스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검색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텍스트 박스 이벤트 중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키다운에서 작성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키다운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엔터키를 눌렀을 때 트리뷰 데이터를 검색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검색어를 포함한 노드를 찾아 이동하고 펼쳐집니다. 검색한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있을 경우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노드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추가 버튼입니다. DFD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추가 버튼입니다. 아래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선택한 노드의 데이터가 상위 노드가 되므로 현재 선택한 노드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새로 추가한 경우 저장하지 않고 다시 추가할 때 저장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선택한 노드의 데이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객체를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append 함수를 사용하여 하위 노드를 생성합니다. 새로 생성한 노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rowState라는 속성을 만들고 속성 값으로 추가의 의미인 added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다시 아래의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rowState 속성에 added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뷰는 그리드나 카드리스트의 현재 행의 상태 값을 나타내는 rowState 속성이 없으므로 속성을 만들고 속성 값으로 상태 값을 저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추가 버튼도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컨트롤 리스트에 바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레벨의 노드를 추가하므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노드의 상위 노드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폼 패널 내부 필수 항목 컨트롤들을 체크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툴팁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합니다. 노드 추가는 insert before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노드 앞에 노드를 추가합니다. 나머지 스크립트는 이전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추가 버튼도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노드 추가는 insert after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노드 뒤에 노드를 추가합니다. 나머지 스크립트는 앞에 추가 버튼과 같습니다. 이제 메인에 있는 추가 버튼은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합니다. 추가 버튼을 선택하고 버튼 어트리뷰트 속성을 숨기기로 지정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작업장 아래에 추가됩니다. 바로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스낵바의 상위 그룹을 먼저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필수 입력 항목들을 입력하고 앞에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같은 레벨 앞쪽에 노드가 추가됩니다.
다시 앞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필수값 누락 툴팁 메시지가 띄워집니다.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뒤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같은 레벨 뒤쪽에 노드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뷰는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수정, 삭제한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를 전역 변수에 선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를 선택하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DSTree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added, updated, deleted 등 3개 속성이 있고 속성 값은 배열 형태로 선언합니다. 다음은 삭제 버튼입니다. 컨트롤 리스트에서 바로 선택을 합니다. 기존 가이드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노드와 노드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노드가 가장 최상위 노드, 즉 루트일 때와 하위 노드가 있을 때 삭제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새로 추가한 노드는 트리뷰 삭제 데이터에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트리뷰의 추가, 수정, 삭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DS트리 객체의 딜리트 속성 값에 제이슨 타입으로 변경한 노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선택한 노드가 삭제된 이후 포커스를 이전 노드로 선택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삭제 후 같은 레벨의 이전 노드를 찾고 없을 경우 상위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remove 함수를 사용하여 선택한 노드를 삭제합니다. 트리뷰에 데이터가 없을 때 폼 패널 컨트롤의 내용 삭제 및 비활성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위 노드가 있는 작업장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하위 계정이 있어서 삭제할 수 없다는 스낵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음은 루트인 환경 특성 그룹을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루트는 삭제할 수 없다는 스낵바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노드가 없는 노드를 선택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포커스가 같은 레벨의 이전 노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상위 노드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뷰에서 이벤트 스크립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폼 패널의 환경 특성 그룹은 트리뷰에서 선택한 노드의 상태가 추가일 때만 편집이 가능하게 하고 최상위 노드를 선택했을 때는 폼 패널 컨트롤 모두 읽기 전용으로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트리뷰 체인지 이벤트에서 작성합니다. 기존 폼 패널과 연결하는 코드 다음으로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환경 특성 그룹이 편집 가능하고 기존 조회된 노드를 선택했을 때는 비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트리뷰 노드를 클릭했을 때 폼 패널의 필수 항목 컨트롤들을 체크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툴팁 메시지를 띄우고 다른 노드를 클릭 못하게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벤트는 노드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셀렉트에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는 최상위 노드일 때는 제외하고 폼 패널의 필수 입력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는 다른 노드를 선택 못하게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노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필수 항목이라는 툴팁 메시지가 보이며 다른 노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벤트로 트리뷰에서 노드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했을 때 체크를 하는 스크립트도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는 노드 드래그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드래그 스타트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트리뷰에
노드의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이너 탭을 누르고 프로퍼티에서 드래그 앤 드랍 속성에 체크합니다. 드래그 스타트 스크립트 입력 버튼을 누르고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다른 노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래로 추가 버튼을 추가하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폼 패널 필수 입력 컨트롤에 필수 항목이라는 툴팁 메시지가 보이며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드 선택 후 드래그하고 특정 노드 아래로 드랍했을 때 대상 노드의 환경 특성 그룹과 환경 특성 그룹명이 이동한 노드의 상위 그룹 값으로 변경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는 노드가 드랍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드래그 엔드에서 작성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노드는 드랍한 노드 정보이고 소스 노드는 이동한 노드 정보입니다. 소스 노드의 상위 그룹 코드와 필드명에 드랍한 노드명의 값이 입력되고 폼 패널에 변경된 값이 반영되고 트리뷰의 로우 스테이트 속성 값에 업데이티드를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관 노드를 선택하면 현재 상위 그룹이 C 강촌입니다. 이 노드를 구로 노드 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위 그룹이 A03, 구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폼 패널 컨트롤들의 값이 수정되었을 때 트리뷰 로우 스테이트 속성 값을 설정하고 환경 특성 그룹명을 변경했을 때 하위 노드의 상위 그룹명도 값이 변경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폼 패널 체인지 이벤트에서 작성합니다. 기존 바인딩 설정 이후에 작성합니다. 기존 트리뷰의 로우 스테이트가 에디드이면 변경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로우 스테이트를 업데이티드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환경 특성 그룹명을 수정했을 때 하위 노드의 상위 그룹명도 모두 수정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업장의 환경 특성 그룹명을 지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하위 강남을 선택하면 상위 그룹명이 지점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DFD 화면으로 가서 트리뷰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DS트리 객체에 추가, 수정 부분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getDirty 데이터 함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삭제의 경우 DS트리 객체의 deleted 속성에 직접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추가 수정일 때는 트리뷰의 로우 스테이트 속성 값에 added와 updated만 설정하고 트리뷰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DS트리 객체의 added와 updated에는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삭제의 경우도 DS트리 객체에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고 로우 스테이트에 deleted만 설정하고 나중에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작성합니다. getDirty 데이터 함수는 파라미터로 노드를 받고 하위 노드 값까지 반복하기 위해 재규 함수를 사용하고 로우 스테이트 상태에 따라 DS트리 객체의 added와 updated 속성에 속성 값으로 JSON 타입으로 변경한 노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제 getDirty 데이터 함수를 변경된 항목을 체크하는 함수로 생성하여 호출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항목을 체크하는 함수도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생성합니다. 함수명은 isChanged로 생성하고 트리뷰의 추가와 수정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getDirty 데이터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제 변경된 항목을 체크하는 함수인 isChanged를 이용하여 조회 버튼의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도 수정합니다. 조회 후 트리뷰에서 저장된 데이터 값은 초기화가 되어야 하므로 조회하는 함수 다음에 DS트리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다음으로 저장 버튼입니다. 컨트롤 목록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에서 세이브, 이벤트는 클릭을 선택합니다. 기본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저장 스크립트는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트리뷰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폼 패널 컨트롤들의 필수 항목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세 번째는 트리뷰 저장 객체인 DS트리를 속성 값으로 다시 포스트 데이터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백엔드 저장 서비스 API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직접 DS트리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 생략됩니다. 마지막은 백엔드 저장 서비스 API를 호출합니다. duce.api.post는 API 서비스의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수행합니다. duce.url.getAPI 메서드는 모듈 코드, 서비스명, API명을 입력받아 서비스 URL을 생성합니다. 데이터에 전송할 파라미터를 작성하고 row는 백엔드에서 생성한 서비스 파라미터명이며 값으로 위에서 생성한 포스트 데이터를 JSON으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이후 콜백 함수에서 do는 요청 성공 시 실행되는 부분으로 메시지 출력과 저장된 내용을 다시 읽어옵니다. fail은 요청 실패 시 실행되는 부분으로 오류 내역을 보여주고 트리뷰 데이터 저장 객체인 DS트리를 초기화합니다.